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혹시 오늘 오전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뉴스를 접하셨나요? 바로 MSCI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장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들이 MSCI 글로벌 인덱스에서 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는 복잡한 숙제와 함께 굉장히 무거운 심리적 짐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MSCI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을 인덱스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한 호재가 아니고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심리적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 뉴스는 비트마인에게도 호재인 것이죠. 근래 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뒤에 겹치는 신호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구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움직임 우연이 아닌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유동성이고요. QT 약화와 함께 시장의 기대가 완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고래 매집인데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1000BTC 이상의 대형 주체들의 실현 시가총액이 급증했습니다. 셋째로는 알트 상대 강도인데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아더스피트 차트를 한번 보고 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준의 RMP 전략을 쉽게 풀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시장은 항상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의 가장 깊은 곳인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BTC, Realized Cap for New Whales인데요. 새로 시장에 들어온 큰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어떤 가격대에 샀는지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차트의 보라색 면적을 보시면 슬라이드에 명시된 것처럼 2025년 말부터 2026년 진입 구간에서 신규 고래의 실현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가세는 역대급 수준이고요. 가격은 크게 출렁이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대형 주체들이 조용히 물량을 쓸어담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수요가 없어서 못 오른 게 아니라 큰 힘을 모으고 있던 축적 구간이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12월에 시장이 왜 유난히 무거웠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12월 구간의 손실 확정이 대규모로 일어난 스파이크가 보입니다. 이것은 텍스 로스 하비스팅이라 해서 즉 연말 세금 정리 가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말은 투자자들이 연말에 손실난 자산을 팔아 세금을 줄이고 새해가 되면 그 자금을 다시 들고 재매입하는 전략입니다. 12월 매도세는 공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세금 마감이 겹친 이벤트였고 지금의 강한 반등은 새해 재진입하는 자금 흐름과 겹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심리적으로 리셋되고 새로운 힘을 얻은 것이죠. 이 구조적 반등의 핵심 배경인 유동성 환경 변화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연준의 QT가 2025년 QT 종료 예상 시점과 맞물려서 대차대조표 감소세가 둔화되고 완화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기 신호가 보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듯이 명목상 QT는 지속되더라도 실제 시장은 유동성 변곡점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는 이런 긴축 강도의 완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 그 이유는 연준의 RMP 개입 때문인데요. 12월 FOMC 이후 연준은 매월 40빌리언 달러 규모의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12월 31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35빌리언 달러 정도의 단기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는 은행 준비금 감소와 SOFR 금리 상승 때문입니다. 연준은 2019년 레포 발작 같은 단기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RMP는 연준이 단기 국채를 사들여서 금융 시스템에 현금을 공급하고 단기 시장의 금리를 안정화하는 방어적 조치입니다. 연준은 향후 12개월간 총 220빌리언 달러 규모의 단기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고요. 이 RMP는 단기적으로 지수의 하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단기채만 매입해도 재무부는 장기채의 발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장기채의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진처럼 10년물 금리의 변동성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발 연준 의장의 RMP 규모 확대와 같은 이슈가 나오면 장기채 금리가 다시 상승할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은 1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을 15% 정도밖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RMP 조치는 금리 인하 혹은 유동성 완화에 대한 기대를 꾸준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RMP 증가나 TGA 계좌에서 유동성이 풀리기 전까지는 시장의 힘이 전반적으로 커지기는 어렵고 개별주나 섹터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의 유동성 가능성만 보고도 바로 뛸 수 있는 이유가 유동성 시차라고 하는 타임 레그 그리고 프론트런 전략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실제 풀린 자금이 경제 전반에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크립토 시장은 미래의 방향성이 확인되면 즉시 반응합니다.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만 보여도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스마트머니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죠. 이제는 시장 심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소셜 리스크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현재 시장의 관심도는 바닥권인 로우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중들은 아직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과거 사이클의 전반부와 유사하게 관심이 없을 때가 진짜 기회였고 가격이 오른 후에야 뉴스가 터지며 대중이 유입되는 패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의 조용함은 큰 움직임 전의 고요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정확한 게 지금 최근에 금이나 은,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코인 투자자가 많죠. 이 그래프가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트 확장 국면을 위한 매크로 환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글로벌 차트인 글로벌 매니팩처링 PMI 그리고 리퀴디티 그래프인데요. 유동성, 리스크 자산 순서로 움직이는 사이클의 순환이 확인됩니다.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바닥을 지나서 반등을 하고 있고 제조업 지표 역시 저점을 찍고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ISM 제조업 PMI 50 돌파입니다. ISM 지수 50은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핵심 기준선으로 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지수가 50을 넘어 확장 국면에 진입했을 때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ISM 지수는 47에서 49 구간 머물러 있지만 경기 확장과 유동성 완화가 겹치는 시점은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트 시즌의 기술적 조건인 아더스 비트 차트입니다. 왼쪽에 롱텀 트렌드를 보시면 2021년 고점 이후에 장기 하락 추세선이 이어져 왔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그 추세선 상단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라인을 뚫고 안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모멘텀 인디케이터처럼 상승 전환이 확인될 때 비로소 알트코인들이 BTC 대비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의 포지션 변화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스탠스를 보면 뱅우아는 이제 크립토를 포트폴리오 안에서 1%에서 4% 비중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은 크립토를 단순한 투기가 아닌 정식 자산 배분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뷰와 리스크 평가, 세금 계획 안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MSCI 약재 회수와 더불어 크립토가 제도권을 위해 완전히 올라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MSCI 악재 해소라는 심리적 변화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RMP 개입과 고래의 대규모 매집, 그리고 알트 시즌을 위한 구조적 조건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움직임은 우연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초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시장은 지표가 완벽하게 좋아진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아질 가능성을 선반영하죠 항상. 지금 당장 급등한 코인을 서둘러 쫓기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유동성 완화 기대와 고래 수요 금융과 알트 확장 조건을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다음 확장 국면을 위해 조용히 준비된 알트코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과감 없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